토론회 제가 보고 나름 개인적으로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점수. 후보별 점수. 요렇게 저는 오늘 토론회를 저 나름대로 채점을 해봤습니다. 채점. 여러분은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이재명 몇 점씩 주셨습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는 85점, 이준석 후보는 80점, 정의당 민주노동당이죠. 민주노동당. 그 전에 정의당 75점 줬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60점. 이렇게 오늘 토론회가 보여집니다. 즉 오늘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아주 잘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자, 잘한 이유를 보면 김문수 후보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보수 우파 정당 지지 세력의 적임자다. 친기업적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한미동맹에 근거한 통상 협상을 하겠다. 굉장히 안정감을 주죠. 예, 친기업적입니다. 일자리, 제가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85점을 주겠다. 저는 85점 주겠습니다. 특히 그 질문하는 자세, 또 상대방으로부터 질문 받았을 때 또 답변하는 자세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아주 훌륭했습니다. 토론을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좋았어요. 아주. 오늘 토론회, 첫 토론회인데, 김문수 후보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 85점. 좋다. 토론회 아주 좋았다. 좋았고.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오늘 점수 많이 땄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용어 사용이 아주 적확했다. 정확했다고 적확했다가 여러분 좀 차이점 있는 거 아시죠? 가령 뭐 케인스 경제학이 나오는 승수 효과를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완전히 구석으로 몰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말을 못 하더라고요. 승수 효과 말하는 거예요? 뭐 이랬더니 말을 못 해요. 제가 승수 효과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준석도 토론 자세가 아주 좋았다. 한 80점 주겠습니다. 토론은 저렇게 해야 된다. 아무래도 다른 새 후보에 비해서 젊은 후보니까 토론에 아주 능수능란한 장점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영국 후보를 제가 이재명 후보보다 점수를 또 더 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권영국 후보가 이제 쉽게 발언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이 권영국 후보에 대해서는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의 주도권 토론이나 이런 걸 할 때 말한 걸 가만히 봤더니 제가 토론해 보고 권영국 후보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진짜다 이거. 좌파 진짜다 좌파. 이게 진짜 좌파다. 이재명은 저 진짜 좌파 아니다 저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권영국이 진짜 좌파다. 뭐 차별금지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뭐 환경 문제, 원자력 발전소 문제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저 진짜 좌파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권영국 후보가 표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권영국 후보가 표를 많이 나와서 이재명 후보 표를 조금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게 진짜 좌파다. 그러니까 좌파라면 확실하게 좌파 색깔을 내야 되는 거지. 우파는 우파 색깔을 확실하게 내고. 그죠? 양쪽 다 가져간다? 그 통계학자들이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통계학의 정규 분포표에 보면 중간 부분이 제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양쪽 다 서 있으면은 제일 많이 가져올 것이다. 그 통계학자들 이야기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럼 트럼프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가 어떻게 대통령 돼요? 미국 대통령이. 정규 분포표를 너무 의식할 필요 없다. 김문수 후보처럼 자기의 경제 노선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게 좋다. 나 친기업이야. 나 일자리 창출할 거야. 지금 이재명 의원은 뭐 돈 풀겠다 이야기 소리 많이 했거든요. 재정 정책을 과감하게 쓰는 거는 표 얻는 데는 좋을지 모르지만 경제는 중병든다. 이런 이야기를 딱 찔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준석한테 딱 걸린 거예요. 승수 효과요. 호텔 경제론요. 승수 효과. 자, 그래서 한번 그 발언들을 조금 복기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김문수 후보부터 왜 85점이냐. 노선이 선명하다. 역시 보수 우파의 적임자다. 보수 우파 대통령의 적임자다. 이걸 보여줬습니다. 친기업적이고 일자리 창출하겠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통상협상을 해나가겠다. 그리고 오늘 뭐 제가 좀 이따가 또 뉴스 브리핑 하면서 설명드릴 텐데 커피 원가 120원 발언 이걸 물고 늘어졌습니다. 뭘 좀 알고 이야기하느냐 이재명 후보. 노란봉투법 이거 기업 때려 죽이는 거 아니냐 이거 뭐 이런. 그리고
통상 전략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략한 부분이 뭐냐 하면, 아니 중국 가서도 쉐쉐, 타이완 가서도 쉐쉐하면은 대중굴욕 저자세 이거 문제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하면 트럼프 행정부하고 이 통상 협상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재명 후보를 몰아붙였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일자리 민생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청년 일자리 기업하기 좋은 규제 혁파 일자리가 복지다. 규제 혁파를 위해서 규제 혁신처를 만들겠다. 이거 아주 좋습니다. 규제 혁신처 아주 좋습니다. 이재명은 왜 60점밖에 안 되느냐? 태극기 배지 달고 나왔던데. 태극기. 다른 후보들은 뭐 없는데 태극기, 본인 혼자 태극기. 이재명 후보가 오늘 토론회 하면서 가장 많이 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 후보가 좀 곤란한 질문을 하면, 곤란한 답변을 하면, 너무 극단적이에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본인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제 활성화 대책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 역할이 요구된다. 추경해서 내수 살린다. 이게 무슨 소리야? 돈 풀겠다는 소리야. 돈 풀겠다. 그럼 돈 풀면 뭐가 된다? 인플레이션이 난다. 물가 오른다. 기업이 힘들어진다. 일자리 없어진다. 청년 실업률 늘어난다. 경제 폭망한다. 그 딱 나와 있어요. 경제학 교과서에. 돈 풀겠다는 거예요. 재정 확대. 돈 풀면은 당장에는 좋지. 인플레이션 생각 안 합니까? 지금 현재 10,000원인데 돈도 풀어가지고 인플레이션 나면 10,000원이 5,000원 되고, 저 베네수엘라, 저 전쟁난 아프가니스탄 저런 데 가보세요. $100 주면 그 나라 돈, 종이돈 이만큼 줍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돈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또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야, 이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역사도 그렇지만 조선시대 그 말기에 소위 말해서 노론소론하고 주작 탈레반들 하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는구나. 한반도 천동설주의자들이 이런 헛소리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북아 중심국가 좋아하시네. 한국은 세계 지도를 보세요, 세계 지도. 제일 변방에 있는 나라예요. 제일 변방에. 서양 사람들이 지도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중국하고 한반도가 중간에 오게 놓죠. 영국하고 미국 사람들은 어디를 중간에 놓아요, 여러분? 미국하고 유럽을 중간에 놓죠. 영국하고 미국 사람들은 아메리카 대륙하고 유럽 대륙하고 아프리카가 중앙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 있나? 제일 오른쪽에 가요, 사실은. 일본하고. 제일 끝에. 그래서 영어 쓰는 애들이 우리나라가 있는 이 동쪽을 뭐라고 하냐면 극동아시아라고 합니다. Far Eastern Asia. 즉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세력의 주범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런 주작 탈레반들. 그래서 조선이 망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반도 천동설 믿는 사람들. 우리가 착하게 살면 전 세계가 평화로워질 거야. 이러다가 나라 뺏기죠. 그래서 우리가 협상을 서두를 필요 없다. 이건 완전히 그냥 정신 못 차리는 소리죠, 이게. 아니, 미국하고 우리하고 국력이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헤비급이면 우리는 플라이급인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국력이 센 나라에게 가서 약간 협상하자고 이렇게 좀 매달리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협상 서두를 필요 없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전 세계 정치가 주먹 아니면 달러로 움직인다는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생각 하는 사람. 우리가 좀 깨끗하게 잘 살면 되지. 그럼 전 세계가 알아줄 거야. 알아주기는커녕 나라 뺏겨. 달러하고 주먹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원칙입니다. 원칙. 엄정한 원칙. 냉엄한 현실. 엄혹한 현실. 그걸 모르고 헛소리 하는 거죠. 한반도를 중심으로 지구가 우주가 돌아간다. 한반도 천동설주의자들. 딱 그걸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쌍방 토론 과정에서는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가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마이너스 성장에 있는데 이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무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이 5년 임기 다 채웠습니까, 여러분? 예?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좀 살려보려고 외국 나가가지고 원전 산업 좀 재생시키고, 어디 가서 나토 가서
K방산 따오고 할 때 민주당은 뭐 했냐고요. 그러면서 결국 탄핵당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할 시간이 어디 있었어요. 일할 시간이. 뭐 좀 해보려면 다 방탄, 뭐 법 만들어가지고 탄핵시키고 줄탄핵시키고 그러면서 뭐라고? 윤석열 정권과 국힘이 무능해서 한국 마이너스 성장의 원인이라고? 문재인 정권 때 생각해보세요. 돈 푼 거 생각해보세요. 국가 부채 늘어난 거 보세요. 일 못하게 만든 민주당은 책임 없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방 분권을 뭐 강화해야 된다. 뭐 특히 재생에너지, 호남표를 의식해서 서남권 지역하고 동해안 지역의 뭐 풍력 발전,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수도권 규제 완화, 이거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김문수 후보에게 이렇게 질문을 때렸어요. 아니, 김문수 후보 그 경기도지사 할 때 수도권 규제 완화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손해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근데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를 그때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거기 들어설 수 있었고, 지방에서 젊은이들이 취업을 할 수 있었다. 아주 이거는 대응을 잘한 거죠. 대응을 아주 잘한 거죠.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원전, 원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그 위험하다, 지속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안전하지 않다, 지속적이지 않다 이러니까 대한민국 원전은 항상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냐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재생에너지를 섞어 쓰자 이랬더니 김문수 후보가 그거 바로 잘못된 환경주의자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여기에 또 질문을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한테 답변해보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AI 산업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AI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돌리려면은 전기가 엄청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이 AI가 밤새 딥러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컴퓨터를 돌리거든요. 전기가 엄청 필요한데 그 풍력 에너지 그 몇 개 돌려가 전기 되겠어요, 그거? 응? 그 태양광 그거 전기 되겠어요? 즉 환경론자들 말에 휘둘리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이가 없어서 지금 김문수 후보와 지금 이준석 후보가 저를 협공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받아치는.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것도 물었습니다. 주가 5천 뭐 이야기하는데 그거 가능하냐? 심한 것 아니냐? 그 이준석 후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랬더니 이준석 후보가 또 이재명을 대신 때려줬습니다. 뭐라고? 그 이재명 후보가 왕년에 그 주가 조작했다는 뭐 작전주 경험했다는 발언이 있었는데 코스피 5천이란 것은 이건 조금 불가능하고 이거 이재명 리스크로 보인다. 뭐 이렇게 또 협공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또 협공하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영국 후보의 어떤 발언들을 보면 차별금지법 제정 의견 어떠냐 이러면서 이재명에게 딱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했느냐. 차별 생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점점점 이러니까 됐습니다 하면서 방향은 맞는데 지금 당장은 뭐 힘들 것 같지. 이 좌파 후보는 맞습니까? 좌파 후보는 차별금지법 찬성한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 권영국한테도 지금 점수를 엄청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찍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권영국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좌파니까. 좌파 후보들은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거 아니에요? 중대재해처벌법 가지고 김문수 후보에게 몰아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했느냐. 아니 사람이 지금 산업 현장에서 산재가 나서 돌아가셨는데 사업주 처벌하면 뭐하냐.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 예방 위주로 가야 된다. 뭐 드론을 띄우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예방 위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잘 했습니다.